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 무엇일까? 얼마 전에 올라온 댓글 내용이야. 이 어머니께서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본인의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인데 잘 삐낀대. 얼마 전에 친구들과 함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는데 술래인 아이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 움직이면 안 되잖아. 그런데 본인의 아이가 움직인 거야. 그랬더니 그 술래인 아이가 너 움직였어. 와서 나에게 손가락 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본인 아이가 나 안 움직였어. 나 안 움직였다고 하고 떼를 쓰더라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보기에도 이 아이가 움직였나 봐.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너 움직였어. 빨리 가서 손가락 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가 삐껴서 저기 다른 데 가서 등을 돌리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친구들과의 놀이 속에서 이렇게 잘 삐끼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을 남겨놓으셨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 아이가 잘 삐친다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어. 그럼? 그 상황을 한번 들여다봐. 나는 그 아이가 보이더라고. 뭐가 보였을까? 움직인 자기 자신이 못마땅했을 거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을 때 진짜 움직이면 안 돼. 근데 본인도 모르게 움직여진 자기의 몸이 못마땅했을 거라고. 그리고 친구에게 화가 났을 것 같기도 해. 왜? 그 내가 살짝 움직인 그걸 기가 막히게 찾아낸 그 친구에게 화가 나지 않았을까? 억울하기도 했을 것 같아. 그런데 더 그 아이를 삐치게 한 이유가 뭔지 아니? 엄마? 우리 엄마가 내 편 안 들어준 거야. 모두가 나를 공격하는데 모두 너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마저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 상황이 그 아이에겐 너무나 큰 속상함으로 왔을 거야. 게임에 근데 룰이 있잖아. 그렇지. 자, 이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 엄마들은 은연중에 이 아이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규칙과 질서와 약속이라고 하는 게 있어. 너는 이것을 지키지 않은 거야 하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가 봐. 이게 뭐게? 엄마력이야. 나는 엄마력이라고 말을 하거든. 엄마력이 너무 강하면 아이력이 죽어. 무슨 말이냐면 엄마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이를 뭔가 교정해서 알고 있는 정답 속에 우리 아이를 넣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엄마력이 틀린 거 아니야.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어야지. 그런데 엄마력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아이력이 발현되어야 된다는 거야. 아이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이가 자기 스스로 내는 힘을 말해. 결국 자발성을 말하겠지.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전제하에다 이 아이가 설마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 모를까? 움직였으면 새끼손가락 걸어야 한다는 거 모를까?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그냥 지금 떼쓰고 투정 부리는 상황이야. 이때 엄마는 이 아이에게 너 움직였으니까 빨리 가서 손가락 걸으라는 말 할 필요 없어. 그럼? 그냥 이 아이가 다 배워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뒀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지켜만 봐야 된다고? 지켜만 봤었어야지. 알베르 까미가 이런 말을 했잖아. 나는 너무 많은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한 적이 있어도 침묵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 즉, 이 상황에서 엄마는 내가 말로 이 아이에게 너 움직였으니까 가서 손가락 걸어라는 이 아이도 이미 알고 있는 정답을 말하는 것보다 침묵을 선택했었어야 된다는 거야. 아이가 아이력을 발휘하여 스스로 이 상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했었어야 돼. 무엇을 배울 수 있어야 됐을까? 내가 새끼손가락을 걸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게 될 피해와 불합리함을 아이가 겪었어야 된다고.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을까? 너 그럼 이 게임 계속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해서 진짜 그 게임에서 배제도 될 수 있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지키지 않은 규칙으로 인해서 내가 이 놀이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는 것마저도 아이가 배웠어야 된다고. 그럼 그 아이들끼리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지. 왠지 아니?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보다 더 훌륭한 면들이 있거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은연중에 어때?
우리가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어른이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틀 안에서 우리는 뻔한 답이나 뻔한 논리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든다고. 그렇지. 그런데 이 아이는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말로 듣기 전에 그냥 삶 속에서 경험을 했었어야 돼. 아, 내가 이 게임 안에서의 규칙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니 친구들이 나와 함께 놀 수 없다고 하네. 나를 배제시키네. 그래서 같이 놀고 싶은데 다음번에는 움직이면 손가락 한번 걸어야겠다. 이걸 그냥 이 아이가 스스로 아이력을 발휘해서 배울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지켜봐줬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댓글을 달아드렸거든. 유치원 현장에서의 경험이 떠오르더라고. 우리 교실에서 아이들이 토마토 모종 심기를 했어. 그래서 매일 물을 주는데 어느 정도 주기로 했냐면 이만한 컵에 매일 한 번씩 주기로 약속을 정했어. 그런데 아이들 들여다보면 너무 재밌거든. 매일 아침마다 자신의 토마토 모종을 들여다보는 아이들이 있어. 이름표를 다 붙여주거든. 자기 토마토 모종에게 아, 잘 자라라, 물 먹어라 하면서 꼭 정해진 만큼의 물을 주는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들여다보지 않아. 그런데 물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쭉 줘버리는 친구들이 있어. 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쳐다도 안 봐. 들여다보지 않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야. 이 아이들 토마토들은 어떻게 자랄까? 매일 적당량의 물을 잘 주면서 잘 들여다본 아이들의 토마토는 꽤나 크고 싱싱한 열매를 맺어. 토마토 열매를 맺겠지. 너무 많은 물을 줘버린 친구들의 토마토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 뿌리가 썩어. 그래서 뿌리가 녹아서 죽어버려. 그리고 한 번도 물을 주지 않은 아이들의 토마토는 어떻게 되었을까? 시들어서 죽는 거야. 그래서 누구만이 토마토의 열매를 맛볼 수 있냐면 잘 들여다보면서 적당한 양의 물을 꾸준하게 잘 준 친구의 토마토만이 열매를 맺어. 그러면 그 친구만이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겠지. 그래서 그 친구가 토마토 먹는 거를 보고 한 친구가 굉장히 속상했나 봐.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 엄마, 친구 토마토는 잘 자랐는데 내 토마토는 죽었어. 씨들어서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엄마가 전화가 오신 거야. 담임교사인 나에게 전화가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님, 왜 그 친구의 토마토는 잘 자랐고 우리 아이의 토마토는 잘 자라지 않았죠? 라고 물어보시길래 내가 그 상황을 설명을 해드렸지. 그랬더니 엄마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럼 선생님이 물 좀 잘 챙겨주시죠. 아하. 우리 아이가 잘 못 챙기면 선생님이라도 물을 좀 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머니,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토마토를 하나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길 바랬냐면, 나의 노력과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배우길 바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똑같은 약속과 규칙을 정했어요. 매일 들여다보아야 된다. 적당량의 물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선생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다 다르게 행동을 했지. 한 아이는 정말 자신의 책임을 다했고, 한 아이는 책임은 다하되 들여다보지 않았잖아. 그냥 물을 많이 한 번에 다 줘버린 거야. 그리고 한 아이는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지. 이 아이들의 결과가 같아야 될까? 다르겠지. 그런데 내가 매일 똑같이 아이들에게 물을 줬어. 아이들에게는 똑같이 열매를 먹는 경험이 주어졌겠지. 그럼 이 아이는 결과만 보는 거지 이 속에서의 과정을 배우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저는 우리 땡땡이가 토마토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책임감을 다하지 않았더니,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니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만나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열매를 못 먹었다고 하여 속상해하지 않는 아이도 있는데 우리 땡땡이는 유난히 속상해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배움이 된 것 같아요. 난 안 먹어도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이 아이는 이 속상함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걸 배우는 순간이 된 거야. 그걸 내가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거든. 이 또한 배움이었다. 우리 부모님들 이걸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들이 뭔가 근사한 결과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아이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시급한 일이 중요한 일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은 되게 시급하지 않아. 오늘 당장에 이 열매가 내 입에 들어가지 않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에게 책임감과 의무를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아이는 앞으로 인생을 어떠한 태도와 자세, 마음가짐으로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 무엇일까? 공감이다. 그 아이의 마음 읽어주기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자면 속상해서 삐껴있는 그 아이에게 네가 움직였잖아. 이게 삐낄 일이니? 라고 엄마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지금 속상한 그 아이의 마음이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가지지. 이렇게 잘하면 건방지게 잘하지 않을까요? 자기만 아는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요? 이건 이 아이들을 너무 미성숙하게 보고 불완전한 존재로 보는 우리 어른들의 시각이 잘못됐다는 거야. 이 아이는 엄마의 그 공감만으로도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어. 내가 움직였지. 사실 나 속상했는데 우리 엄마가 이 마음을 알아주네. 그런데 다음번에는 규칙 지켜서 놀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규칙 지키지 않아서 결국 손해보는 건 나거든. 이렇게 아이들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3살, 4살 같은 경우에는 알려줘야 된다. 움직이면 손가락 걸어야 되는 거야. 이 아이가 진짜 이 방법을 모르고 있는 3살, 4살 아기들에게는 이 놀이 규칙을 알려줘야 되는 게 맞아. 하지만 초등학교, 유치원 이상, 초등학교 이상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것에 또다시 한 번 더 알려줄 필요 없다. 그냥 이 아이를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은 이미 다 배우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거든.